네, 안녕하십니까. 동키입니다. 오늘의 매매 주제인 이동평균선과 거래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마법이라고 해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차이,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배열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역배열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랬을 경우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뚫고 갔을 때 이게 골든크로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는 데드크로스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만나는 지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실제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로보티즈 종목 같은 경우 이쪽 부분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5일 이동평균선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경우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6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정배열이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도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역배열이던 종목이 지금 역배열이죠. 5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고 1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조금 위에 있고요. 그 다음 120, 240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거꾸로 있는 거죠. 5, 10, 20, 60, 120, 240. 반대로 5일 이동평균선이 먼저 1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합니다.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선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도 골든크로스 하게 되고 122평도 뚫고 한번 쉬었다가 240일 이동평균선도 골든크로스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완전히 정배열로 들어서는 초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하던 종목이 데드크로스를 맞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골든크로스는 상승의 시작, 데드크로스는 하락의 시작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쭉 하락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모든 종목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골든크로스 되는 것들이 단기 이평선이냐 장기 이평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꽤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단기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되는 겁니다.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20일까지 이 단기 이평선, 5이평선부터 22평선까지는 단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62평부터 120까지는 보통 중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240, 480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낼 때는 물론 상승을 합니다.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의 폭이 크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 62평과 더 긴 이평선들이 저항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5이평, 12평, 22평이 골든크로스 되고 올라갔지만 62평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다시 데드크로스가 돼서 내려오는 모습이죠. 여기서도 골든크로스 됐지만 120평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다르죠. 단기 이평도 뚫고 중기 이평도 뚫었어요. 하지만
장기 이평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물론 골든크로스가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이 일어날 확률은 높아요. 하지만 그렇게 긴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러면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일 때 매매를 하고 나오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것 또한 확률이라 골든크로스 되면 올라갈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먹겠다 생각하면 만약에 떨어졌을 때 손절 라인 자체도 짧게 잡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익절할 것만 생각하시고 손절할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매매법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기 이평선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모든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골든크로스가 됐을 때 그 상승은 확실히 길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평선 자체가 예를 들어 5일 이평선이면 5일 이평선은 그 캔들이 5개의 종가의 평균을 구한 값이거든요. 5개 캔들의 종가의 평균을 구한 값인데 240, 480 이평선은 480개고 240개예요. 그럼 1년이고 2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쉽게 이해하려면 이 종목이 24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1년 동안 물려있던 개미들의 평균값이 왔다. 그랬는데도 상승을 한다? 1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을 다 털어줄 자리를 만들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80일선도 마찬가지겠죠. 네. 2년 동안 물려있던 개미들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그 물려있던 사람들이 던진 매물을 받아먹고 더 잘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하락하던 주가가 장기 이평선들을 모두 뚫고 상승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 자체도 보시면 장기 이평 추세도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올라갔죠. 추세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 매매를 할 때 실제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그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배열 종목만 거래하자입니다. 저는 정배열 종목만 거래하는데요. 정배열 종목이란 다 아시겠지만 이평선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5가 가장 위에 있고요. 10, 20, 60, 120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온 주식들만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정배열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것들은 정배열이 된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죠. 몇 년 전에 초전도체로 굉장히 핫했던 신성 델타테크 차트인데요. 보시면 정배열 종목은 이평선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차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차트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62평을 지지를 받고요. 이 안에서도 사실 3위평, 5위평, 15평 많습니다. 이평선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122평 2번이나 지지를 받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12평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도 22평 지지를 받고요. 여기서도 62평 지지를 몇 번 받고 그쵸. 여기서도 받고 이렇게 정배열 종목은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면서 물려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을 탈출시켜주고 아주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역배열 종목은 피하자라고 했는데요. 역배열 종목을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인데 그 앞전에는 이미 큰 상승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전 차트거든요. 이 다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는 하락의 시작입니다. 상승하던 종목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깨면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역배열이 시작이 됩니다. 242평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역배열이 시작이 또 됐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0, 60 다 깨고 내려왔죠. 역배열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도 보면 더 확실해요. 240, 120, 60, 20, 1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저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480입니다. 과연 여기를 깰까 지켜봐야 하는 거죠. 여기를 깼다 하면은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기 때문에 역배열 종목은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게끔 아주 무섭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배열 종목 같은 경우에 언제 첫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돼가는 이 지점. 이쪽에서는 첫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480일 이평선도 타고 올라가느냐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충분히 저희 매매할 근거는 나옵니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 이쪽에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래대금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요. 거래대금은 힘의 크기인데 보시면 이 차트에서는 이쪽이 정고점이죠. 정고점에 꽤 큰 거래대금이 실렸었어요. 한 1,500억 정도 실린 것 같은데요. 1,500억 원어치의 힘이 실린 거죠. 그 힘이 실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죠. 하락을 쭉 하는데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전고점에 부딪혔을 때 이쯤에서 여기를 돌파하려면 이보다는 더 큰 거래대금이 나오던가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거래대금이라도 나와야 그 전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차트를 또 보시면 애초에 이쪽에서 상승을 하고 하락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때의 거래대금은 2,5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뚫으려면 이것보다 높은 거래대금이거나 이것에 준하는 거래대금이어야 한다. 그래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는데 대금을 보시면 2,500억에서 5,000억이라는 2배가량의 높은 거래대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고점을 세웠죠. 그래서 이 전고점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는 거래대금이거나 준하는 거래대금이어야 한다. 보시면 이것에 준하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또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쪽을 뚫으려면 높은 거래대금이거나 준해야 한다. 보시면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는데 어때요? 이것에 준하는 거래대금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쭉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거래대금 자체가 더 크네요. 이쪽은. 이쪽도 더 크고요. 그래서 대금은 이렇게 힘을 나타내기도 해요. 애초에 이 주가를 돌파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거래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실전 매매 강의가 끝이 났고요. 1, 2, 3, 4, 5번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매매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해야 하고 그리고 추가로도 또 여러 가지를 또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강의를 보시면서 많이 배우셨길 바라고 또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